홍범도 장군은 독립운동에 헌신했지만 조국의 광복은 보지 못한 채 숨을 거뒀죠. 그런데 그로부터 무려 80년 만에 한국 현실 정치의 한복판으로 갑자기 끌려 나왔습니다. 육군 사관학교가 소련 공산당에 가입했었다며 흉상 철거를 검토 중이라고 밝히더니 오늘은 국방부까지 공식적으로 같은 입장을 발표한 겁니다. 교과서에까지 등장하는 독립운동가가 하루아침에 색깔 논쟁의 주인공이 되면서 보수 진보 정권 할 거 없이 위인으로 기리는 걸 지켜봐온 국민들은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건지 어안이 벙벙할 수밖에 없습니다. 먼저 오늘 국방부 발표 내용부터 김재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방부가 청사 앞에 세워진 홍범도 장군 흉상을 옮기는 걸 검토 중이라고 공식적으로 밝혔습니다. 홍범도 장군의 공산주의 활동을 문제 삼았습니다. 국방부 현재 검토하고 있으나 결정된 바는 없습니다. 홍범도 장군과 관련돼서 공산당 입당 또는 그와 관련된 활동 이런 부분이 지적되고 있어서 검토를 이제 같이 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좋겠고요. 앞서 육군사관학교가 교정에 있는 홍범도 장군 흉상 등을 옮기기로 해 논란이 일었는데 이참에 국방부 앞에 흉상까지 이전을 검토하기로 한 겁니다. 국방부 앞에는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친 영웅들의 흉상이 나란히 세워져 있습니다. 홍범도 장군의 흉상도 설치가 돼 있는데 항일 독립운동의 공적을 인정한다는 문구도 선명히 적혀 있습니다. 국방부는 해군 잠수함 홍범도함의 명칭도 필요하면 바꿀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국방부는 홍범도 장군의 역사적 공적을 폄훼하는 게 아니라면서도 군에서 기리기엔 부적합하다는 입장입니다. 이 때문에 남로당 활동을 하다 투옥됐던 박정희 전 대통령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문도 나왔는데 국방부는 비교가 불가능하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지금 언급하신 분은 자유민주주의 가치를 수호하고 또 국가 발전에 많은 기여를 해오신 분이고요. 역사적인 가치, 기회의 가치는 또 다른 차원이라서 바로 비교하거나 하는 게 적절치 않다고. 논란이 확산되자 대통령실 관계자는 JTBC에 군이 알아서 결정할 사안이라고 말을 아끼면서도 홍범도 지우기나 폄훼가 아니라 적재적소에 재배치하자는 취지라고 밝혔습니다. JTBC 김재현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일본이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를 방류한 지 나흘이 지났습니다. 어제 우리 쪽 전문가 3명이 상황을 직접 확인하기 위해 후쿠시마로 출국하기도 했는데요. 도착하면 바로 활동을 시작할 줄 알았더니만 현지에서 무슨 활동을 할 건지 또 언제까지 머무를 건지 등등을 구체적인 내용을 일본과 오늘 협의했다고 정부가 밝혔습니다. 이런 가운데 정부와 여당은 학교나 기업들, 단체 급식에 수산물 많이 소비해달라고 주문하고 있습니다. 어민들 피해 줄이자는 그 취지는 이해가 됩니다만 단체 급식이라 선택권이 별로 없는 직장인과 학생들 사이에선 걱정된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황예린 기자입니다. 참치가 알맞은 크기로 소분돼 포장됩니다. 오징어는 박스에 담겨 옮겨집니다. 보건당국은 오늘 방사능 검사를 하는 한 수산물 가공업체를 찾았습니다. 이거 오리새우인가요? 기업이나 학교 등 단체 급식에 납품하는 수산물을 1차로 가공하는 곳입니다. 학교 급식이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거를 다 검사를 다 한 다음에 완제품을 가지고 다시 방사능 검사를 맞습니다. 하시는 책상 없을 경우에 수락하고 있습니다. 오염수 방류로 수산물 소비가 확 줄자 정부와 여당이 앞다퉈 소비 확대를 주문하고 있습니다. 대상은 주로 단체 급식 시장입니다. 당정은 최근 대기업 구내식당에 수산물 비중을 늘리는 업무 협약을 맺었습니다. 모레엔 국내 대형 단체 급식 업체들도 불러 수산물 확대를 요구할 계획입니다. 하지만 다른 선택을 하겠다는 직장인들도 있습니다. 구내식당을 앞으로 이용하고 싶지 않아지지 않을까. 그냥 외부에 나가서 식사를 한다거나 그런 방향으로 많이 바뀌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른 선택지가 없는 학교 급식을 놓고선 걱정도 이어집니다. 엄마로서 학생으로서도 만약에 제가 그걸 강제로 먹으라고 한다 하면 저는 안 먹어야 해도 급식에 나오면 어쨌든 학생들은 먹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한 부담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안전관리 대책, 그리고 알아서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되어야 할 걸로 보입니다. JTBC 황예린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대통령실이 공직기강 비서관실 소속 행정관들을 정부 부처로 보내 복무 실태 점검에 나섰습니다. 행정관들이 모든 부처를 돌며 업무 실태를 살피는 건 매우 이례적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실 비서관들을 주요 부처 차관에 임명한 것처럼 부처 장악력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란 관측입니다.
배양진 기자입니다. 대통령실이 공직기강 비서관실 행정관들을 세종시에 보내 전체 부처에 대한 복무 실태 점검에 나섰습니다. 오늘부터 최소 2주 이상 각 부처 감사관실을 돌며 감찰 현안 등을 파악할 걸로 전해졌습니다. 한 정부 관계자는 JTBC에 국정과제 이행 상황을 따져보려는 걸로 안다며 속도가 안 난 부처는 긴장하고 있을 거라고 전했습니다. 실제 일부 부처에선 출퇴근 시간을 비롯한 공무 관리를 철저히 하란 공지가 전파되기도 했습니다. 공직기강 비서관실은 주로 고위공무원을 감찰 대상으로 합니다. 소속 행정관들이 특정 사안이 아닌 전 부처를 대상으로 직접 실태 파악에 나선 건 매우 이례적입니다. 부실 잼버리 파행과 오송 지하차도 참사 등에 잇따르자 직접 공직기강 확립에 나섰다는 분석입니다. 하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6월 핵심 비서관 5명을 부처 차관으로 임명한 데 이어 행정관을 각 부처에 보내 직접 점검하는 방식으로 직할 통치를 더 강화하려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옵니다. 대통령실 공직기강 비서관실이 직접 관여할 경우 각 부처 고유의 감사 기능이 약화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있습니다. 또 다른 정부 관계자는 무엇을 어떻게 문제 삼을지 모른다며 부처 입장에선 공직비서관실 눈치를 볼 수밖에 없을 거라고 전했습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JTBC에 각 부처 감사관실과 소통하는 건 통상적인 업무라며 세종시에 자주 갈 수 없는 만큼 집중 기간을 정한 것뿐이라고 설명했습니다. JTBC 배양진입니다. 또래 여성을 잔인하게 살해한 정유정이 법원에 반성문을 6차례나 낸 데 이어 오늘은 법정에서 계획된 범행이 아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가명을 노리는 걸로 보이는데 변호인은 대중에게 사건이 왜곡돼 전달될 수 있다며 비공개 재판을 요청하기도 했습니다. 배승주 기자입니다. 제정신이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20대 여성을 살해하고 붙잡힌 직후 정유정은 우발적이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수사 결과는 달랐습니다. 중학생인 척 연기하며 10명이 넘는 가외 강사를 접촉해 혼자 사는 여성을 골랐습니다. 집에서는 안 죽이면 분이 안 풀린다는 메모지도 발견됐습니다. 그런데 오늘 부산지법에서 열린 두 번째 공판 준비 기일에 출석해 또다시 계획 범행이 아니었다는 주장을 늘어놨습니다. 동기로 지적된 취업 실패 등을 염두에 둔 듯 사회에 불만을 품고 살지 않았다고도 했습니다. 오늘 피고인의 계획범죄 부인 발언은 변호인과 상의가 된 것인가요? 가정사에 대한 설명이 담긴 반성문을 6번이나 낸 것과 마찬가지로 가명을 노린 걸로 보입니다. 반성문을 여러 번 낸 데 대해서는 인정 욕구가 작용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본인이 주인공이 되어서 흥미로운 프로젝트로 생각할 가능성이 크지 않나 생각됩니다. 정유정에 대한 첫 공판은 다음 달 18일 열립니다. 오늘 변호인은 대중에게 사건이 왜곡될 수 있고 모방 범죄 우려가 있다며 재판을 비공개로 진행해 달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국민의 알 권리 등을 이유로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습니다. JTBC 배승주입니다. 안녕하세요. 뉴스룸 앵커 한민용입니다. 오늘도 JTBC 뉴스룸을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오늘 저녁에도 뉴스의 현장에서 찾아뵙겠습니다.